자, 그럼 약술 주제 한번 첫 번째 주차에 있는 약술 주제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여기 시험에 되게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 소멸 자금, 지방 소멸 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농촌에 미칠 영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일단은 뭐 지식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정부 행정 사이트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면 이렇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기금을 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많죠. 그래서 감소하는 게 뭐냐를 보면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연평균 인구 증감률, 그 다음에 인구 밀도, 청년 순 이동률, 그러니까 청년이 너무 빠져나가면 안 된다. 주간 인구가 있어요. 주간에 낮에 이렇게 있다가 밤에 이렇게 딱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다. 그러면 이제 주간 인구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유소년이 작으면 확실히 좀 이렇게 지방 이제 이런 그 노인들이 좀 많겠죠. 또 그 노년층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출산율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북하고 전남하고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이쪽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울릉도 지역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뭐다?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정이 되면 뭐냐? 여기 가보면 이렇게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1조 원 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 방법은 차등 배분하게 되는데 인구 감소 지수, 재정 인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면 당연히 이제 농촌이라든가 이런데 어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확실히 많이 인구가 소멸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농업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힘들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운용 기본 방향은 뭐냐?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거다. 이런 거죠.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의 추진 계획인데 이게 이제 최근 정보예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최근 정보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하고 관심 지역이 있는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역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뭘 하냐 이거죠. 뭘 하냐. 그래서 투자 계획 안내서, 그다음에 투자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지역 발전 기금을 갖다가 조성한 다음에 광역 지원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하는 게 뭘까요? 그 지자체 소멸해 가고 있는 인구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분권이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다 재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면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방들은 대부분 다 농어촌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잘 쓸 거냐, 농업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시군 응대 지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죠. 특별 지역의 맞춤형 지원인데 지방 교부세도 지원하고 생활인구 확대 지원도 하고 청년 중단연금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 환경 개선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보육시설, 의료기반 확충이 되니까 좀 이런 걸 활용해서 지방 인구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전략, 이런 것들 피면 좋겠다라고 작성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지역 답례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은 그 기부를 하면 그걸 가지고 지역 답례품을 주는, 뭐 일본에 있던 제도를 벤치마킹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 공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방 소멸 대응에 따른 인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나 있잖아요. 그래서 미칠 영향이 뭐냐? 여기 이제 농촌이나 농업에 지원해주면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전재고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유통 관련된 건데 저희가 이제 유통 관련된 걸 한 문제를 꼭 넣으려고 그래요. 혹시 몰라서. 안전재고가 뭘까요? 안전재고는 혹시 이렇게 더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재고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계획이 있는데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 총괄 생산 계획은 중기 계획을 말해요. 중기 계획. 그러니까 단기 계획이 아니고 장기 계획이 아닙니다. 그럼 중기 계획은
뭔가 이렇게 막 다 변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기계 장비 이런 걸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 장비를 막 들여올 수 있나요? 안 되죠. 갑자기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계 장비를 이렇게 산다거나 이런 건 좀 안 됩니다. 공장을 다시 짓는다거나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생산율을 높인다거나 또는 뭐 고용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막 애들 조지는 거죠. 막 공장 막 찍어내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고용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생산율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이 24시간 때려넣어요. 그러니까 재고로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요가 너무 많으면 사장님 좀 이틀 뒤에 줄게요. 이렇게 뻥치고 한 10일 뒤에 준다고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좀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재고를 좀 이렇게 조절하는 전략을 총괄 생산 계획에 따른 중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전 재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된 재고입니다. 서비스율은 품질률에 대비하는데, 그러니까 품질률이 너무 높으면 서비스율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갔는데 맨날 뭐가 없어. 사장님 오늘 나왔어요? 없어. 오늘도 없어. 좀 그런데 우리 사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다. 그래서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율과 안전재고의 관계는 비선형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율의 증가에 따라서 재고 비용은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은 재고를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품절률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품절률을 떨어뜨리면 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얘를 올리면 재고를 많이 쌓아야 돼. 품절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재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너무 막 쌓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거 막 쌓아놔봐요. 막 엄청나게 이 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다음에 뭐 냉장 창고도 놔야 되고 막 신선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상해봐요. 또 폐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상승하더라. 자, 얼마나 할 것인가가 적정 서비스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 서비스율,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정도를 잘 품절률에서 뺀 거를 조절할 거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마다 다르겠죠. 뭐 이렇게 회전율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품이나 얼마나 내가 팔리냐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한 하루에 이게 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뭐 EOQ, UPQ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걸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죠.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한 30개 정도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더라. 그럼 뭐 130개 정도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30개 정도를 안전재고로 놔두면 되겠다. 아니면 뭐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계절성으로 막 가을에는 뻥 튀겨서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적게 팔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빵빵 튀길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쌓는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하는 거죠. 뭐 똑똑하면 그렇게 잘 조절하는 거죠. 이런 거 다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안전재고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재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